편의점이요. 진짜 많아요. 2025년 기준으로 4대 편의점이잖아요. 그 4대 편의점 다 합치면 53,266개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편의점 하면 콤비니라고 해서 다 일본 걸로 알잖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생각하기에 편의점의 경쟁자는 슈퍼가 아니에요. 드론입니다. 첫 번째 편의점 시도는 한 2년 정도 만에 실패하고 끝납니다. 90년대 들어서 이제는 쭉 성공하면서 골목마다 하나씩 있다. 이런 가게로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성공한 포인트는 부동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편의점이 이렇게 된 거는 역시 우리나라가 또 부동산 공화국이 됐기 때문에 가능했지 않나. 안녕하세요. 지식 편의점 시안책방의 이시안입니다. 프로 지식 탐험가라는 별칭을 갖고 있기도 하고요. 프로 지식 탐험가이지만 실제로 프로 지식 탐험을 그동안 한 적이 많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책만 죽어라 하고 그랬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지식에 대한 탐험을 시작해 볼까 하는 거죠. 시안책방 페이지 2가 오른 겁니다. 확장 기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면 이런 코너, 이런 그 확장 기업을 하느냐? 지금 지식이 너무 많아져서 그래요. 예전에는 지식들을 내가 이렇게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찾아가야 됐지만 지금은 지식들이 막 너무 많이 나한테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많다 보니까 어느 게 나한테 필요한 건지 또 좋은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책도 많아졌죠. 그리고 AI가 직접적으로 나한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또 할루시에이션의 오류라고 그 가짜 지식도 많다라고 그러잖아요. 그 영상도 많아졌죠. 이러다 보니까 지식이 너무 많아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너무 정보가 과잉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줄여서 필요한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 재밌는 것들 그런 것들 추려서 보여드리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해서요. 그래서 지식의 큐레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많은 지식들 중에 정말 쓸데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쓸데없는 것도 있습니다. 웃긴 건 쓸데없는 게 보통 재밌어요. 그리고 무거운 지식도 있죠. 내 생활에 정말 필요한 지식도 있지만 그리고 가볍게 필요한 지식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을 좀 재밌게 모아가지고 전달을 해드릴 테니까 재밌게 보시면 좋겠고요. 편의점 들리듯이요. 슈퍼나 대형마트 뭐 그런 데도 좋지만 편의점은 집에 가다가 가볍게 들려서 새로 나온 거 없나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리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집에 그냥 들어가기에는 뭔가 우울해. 약간 어딘간 들르고 싶은데 너무 본격적이니까 편의점에 잠깐 들려서 그냥 마음을 좀 위로받고 가는 그런 것도 편의점의 역할이 있잖아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싶어서 지식 편의점 시안책방을 확장 기획하게 된 것입니다. 많이들 찾아와 주시고요. 정말 집에 오며 가며 가볍게 들듯이 들려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지식들 편의점 가보면 이런 것도 있어? 야 이거 재밌겠는데? 그런 것들 발견의 재미가 있잖아요. 발견의 재미를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채널, 그런 코너가 되었으면 해요. 일단 우리 첫 번째는 지식 편의점이잖아요. 편의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뭐 다음 지식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너무 직관적이죠. 직관적이게 좋은 거예요. 편의점은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 사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물건만 사나요? 편의점이라는 게 그러니까 옛날처럼 뭐 슈퍼 하면은 정말 물건 사고 얼마나 싸게 사냐. 사실 이런 거가 중요한 게 슈퍼라면 편의점은 그런 개념을 살짝 초과를 하는 그런 우리 생활의 압축방 같은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시 생활이 여기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라면 끓여 먹고 도시락 사 먹고 택배도 보내고 심지어 약도 살 수 있죠. 간단한 상비약도 사고 그리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밤늦게 한 12시쯤 야근 끝나고 터벅터벅 들어가는데 동네에 다 불이 꺼져 있어요. 너무 외롭죠. 그런데 유일하게 불이 켜져 있는 그 24시간 편의점. 와, 이 동네가 나를 반겨주는 그런 느낌. 그래서 동네 안전 걱정 같은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편세권, 수유세권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편의점이라는 건 생활 일투라라는 말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1인 가구를 위한 음식도 많고 1인 가구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니까 이게 또 현대인의 외로움까지 담고 있는 그런 흥미로운 공간이다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편의점이 그냥이 아니라 우리 도시 생활의 압축판처럼 제가 편의점을 얘기하는 건 우리 인간 생활의 압축판 뭐 그런 것들을 앞으로 다뤄보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큰 뜻을 가지고 일단 편의점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편의점이요. 진짜 많아요. 2025년 기준으로 4대 편의점이잖아요. 그 4대 편의점 다 합치면 53,266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만 개가 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요즘에 숫자가 워낙 커지니까 몇백만 이런 게 되게 우스우니까 이게 확 안 나는데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동네마다 중국집 있죠. 중국집이 2만 개 정도 돼요. 그리고 치킨집은 더 많은 것 같은데 4만 개 정도 돼요. 심지어 여러분 동네마다 가보면 십자가들 막 저 시골에도 섬에도 다 있잖아요. 교회가 3만 7천 개, 4만 개가 안 됩니다. 그런데 편의점은 5만 개가 넘어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거리가 있으면 중국집이 사거리마다 모퉁이마다 하나씩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편의점은 사거리가 있으면 모퉁이마다 하나씩 다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확 많은 게 아닌가. 가히 흔히 얘기하는 편의점 공화국이다라는 말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그런데 그게 이제 편의점이 계속 늘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는 좀 주춤하는 추세이긴 해요. 일단 도입된 지 30년이 넘었잖아요, 편의점이. 그러다 보니까 들어올 만큼 들어왔다 이런 얘기죠. 보급될 만큼 보급됐어요. 그게 매장이 5만 개가 넘었다, 5만 3천 개가 넘었다. 근데 우리나라 인구로 따져보면 900명당 한 개꼴로 편의점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제가 그래서 계산해 봤거든요. 도대체 얼마를 팔아야 이게 될 것인가? 900명당 한 개꼴이 있다. 그러면 편의점 하나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뭐 3일에 한 번 정도 편의점에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하루에 300명 정도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보통 우리 지금 편의점의 평균 매출이 하루 매출이 150만 원 정도 돼요. 154만 원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한 사람이 3일에 한 번씩 방문해서 한 5천 원꼴로 쓰면은 이제 요 정도가 지금 평균이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얘기가 지금 액수가 크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정도 액수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점주가 이거 내고 저거 내고 알바비 주고 하면 점주가 가져가는 이익이요. 순이익이 200에서 400만 원이래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점주가 내 거 안 하고 딴 데 가서 편의점 알바하는 게 낫겠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점주가 200에서 400만 원 정도니까 더 이상 편의점이 늘면 이거 점주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늘지 못하고 편의점은 이제 출점 경쟁이 아닌 거죠. 그래서 얼마나 더 자주 방문시키느냐 그리고 왔을 때 그나마 객단가가 높은 상품을 사게 하느냐 이런 상품 경쟁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 한국 편의점이 일본이랑 대만이랑 비슷한 게 있고 다만 미국과는 완전 다르죠. 일단 미국이나 이런 문화들은 그러니까 걸어서 다니는 문화가 아니잖아요. 차를 타고 다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차를 타고 갔으면 껌 하나 우유 하나 사가지고 오기에는 좀 아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주유소에 따른 그런 편의점에 가도 이게 좀 많이 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과는 좀 다른 문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저녁 11시인가 11시까지 월마트가 열어요. 월그린 같은 것도 있어서 원래는 약국 같은 건데 웬만한 생필품은 다 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차를 타고 가가지고 그 월그린이나 월마트 가서 그냥 사가지고 오기 때문에 한국의 편의점 문화와는 완전 다른 문화죠. 그래서 뭐 대도시는 24시간도 있지만 대도시에 24시간 하는 데는 좀 치안 문제도 있고 그래서 한국처럼 안전하게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편하게 들어가는 그런 편의점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편의점 하면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일본 같은 경우 일본, 대만, 한국이 굉장히 발달한 편이다라고 보아야 하는 거죠. 그게 진짜 재밌는 게요. 사람들이 편의점 하면 콤비니라고 해서 다 일본 걸로 알잖아요. 아니에요. 편의점은 1927년에 미국에서 시작했고요. 정말 정말 미국적인 그 주가 있죠. 미국 중에서도 텍사스. 텍사스는 미국 안에서도 어우 텍사스 하면은 뭔가 좀 다른 사람들, 텍산이라고 해서 좀 다른 사람 취급을 받거든요. 정말 그 뭐랄까 마초 문화 뭐 이런 곳인데 바로 그 텍사스의 달라스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또 재밌는 건 편의점이라는 게 당연히 그때부터 시작한 건 아니고요. 원래는 사우스랜드가 남쪽 땅이잖아요. 남쪽 나라 아이스 컴퍼니, 사우스랜드 아이스 컴퍼니라는 얼음 회사가 있었는데 얼음 파는 회사였어요. 거기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음을 파는 회사가 뭐지? 라고 하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다 냉장고가 있으니까 그게 이상한데? 생각이 들겠지만 냉장고가 없을 때 얼음이 필요하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얼음을 파는 회사가 따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런 거죠. 다른 것들은 사다 놓고 한 일주일치 사다 놓고 그때그때 필요하면 먹을 수 있잖아요. 냉장고 없을 때니까 굳이 냉장식품 말고 다른 것들을 그렇게 먹을 수 있는데 얼음만큼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음이니까 사람들은 이걸 먹기 바로 직전에 가가지고 사다가 먹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것과는 달리 쌓아놓고 먹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얼음을 팔다가 잠깐만 이 사람들이 지금 얼음을 사러 오는 건 뭔가 같이 먹으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왕이면 이 사람들 먹기 좋게 우유, 빵, 치즈 이런 것도 같이 팔면 좋지 않을까 해서 얼음 사러 오는 사람들 옆에다가 이제 우유, 빵, 계란 이런 거를 갖다 놓은 거예요. 같이 사가라. 이게 이제 대박을 터뜨린 거죠. 기본 생필품을 같이 팔기 시작하면서 지금의 편의점이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때는 편의점이라는 말을 안 쓰고 토템 스토어라는 말을 썼습니다. 토트가 들고 가다는 뜻이요. 여러분 토트백 아시죠? 이렇게 넓은 백 있잖아요. 트레이더스 조인가? 그거 토트백 굉장히 지금 한국에서 유행하고 있는데 토트가 안에 들고 가다 나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가게 이름도 토템 스토어 이거였어요. 가게에서 산 걸 들고 간다. 그 정도의 이미지였었던 거죠. 이게 생필품을 팔아서 얼음 가게가 잘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필품을 팔았기 때문에 잘 된 게 아니라 여기서 판 거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편의점이 왜 편의점이냐? 편의를 파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라 편의를 파는 곳입니다. 그러면 어떤 편이냐? 시간의 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비밀은 이 얼음 가게 영업 시간에 있어요. 얼음을 먹을 때는 보통 우리 아침부터 일어나 가지고 얼음 아드득아드득 먹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얼음을 먹을 때는 보통 저녁 식사나 술자리. 그 맥주 좀 차갑게 하고 싶은데 이거 차갑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저녁 때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녁 때 찾게 돼요. 근데 사실 그때까지 보통은 한 6시, 5시면 문을 닫는 그런 스토어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기서 최초로 밤 11시까지 오픈을 하게 된 거예요.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오픈을 하게 되니까 당시로서는 이게 엄청 파격적이었던 거죠. 말하자면 다 문을 닫았는데 여기만 문을 연 거예요. 그러니까 얼음 말고 다른 것도 사기 시작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까지 잘 될 줄 몰랐거든요. 영업시간을 아침 7시에서 저녁 11시까지 해버리니까 이게 너무 잘 되니까 가게 이름도 바꿔요. 자, 여러분 뭘 것 같아요? 영업시간을 파는 회사가 영업시간이 경쟁력이네? 이거를 드러내야겠다. 그래서 아침 7시에서 저녁 11시까지 한다. 그래서 가게 이름을 세븐일레븐이라고 바꿉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세븐일레븐이 바로 이때 시작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편의점은요, 물건을 파는 가게가 아니라 시간을 파는 가게였습니다. 이 가게에서 제공한 거는 쇼핑, 시간의 편이었던 거죠. 이거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트렌드라는 건 너무 앞서가서도 안 되고 너무 뒤에 가면 당연히 떨어지고 그렇잖아요. 너무 앞서가면 안 되는 게 사회 변화와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때 뭐가 있었냐면 자동차가 그러니까 생산 라인에 컨베이어 벨트라는 게 생겼고요. 그래서 포드 자동차 컨베이어 벨트가 제일 처음 생겼는데 이게 이거죠. 컨베이어 벨트 뭔지 아시죠? 쭉 가면은 이쪽 사람은 나사만 조이고 이쪽 사람은 볼트만 넣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출근할 수가 없어요. 한 번에 와가지고 컨베이어 벨트에 다 선 상태에서 시작하면은 돌고 그다음에 끝나면 다 같이 퇴근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 한 번에 출근해서 한 번에 퇴근하는 문화가 처음으로 정착이 됩니다. 그전에는 뭐 내가 혼자서 다 하면 뭐 밤늦게까지 해도 되고 늦게 출근해도 되고 일찍 가도 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는 모두 다 와야 되기 때문에 9시까지와 6시에 퇴근해. 이게 정착이 돼요. 그래서 이 컨베이어 벨트가 컨베이어 벨트 자체도 그렇지만 이 지금의 우리 9 to 6 문화가 시작된 계기예요. 해보니까 좋거든요. 아니, 공장주 마음대로 야 너 15시간 일해 이러는 공장주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음씨가 좋아서 12시간만 시키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거는 정확하게 지정이 돼 있으니까 야 이거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거를 주 5일 40시간 근무제 이런 것들 정착을 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1926년서부터 그러거든요. 그리고 1938년 가면은 이게 공정근로기준법까지 돼요. 그때가 바로 이 편의점이 생긴 때. 그러니까 생활 리듬이 그전에는 아내 좀 일찍 퇴근해서 사면 되지 하다가 이제는 6시니까 6시 이전에 가는 가게는 못 가는 거야. 그 7시, 8시, 9시 이렇게 가게 되니까 생활 리듬이 딱 정해져 버리니까 시간 밖에서 이런 것들을 사야 될 그런 곳이 필요했다. 그 세븐일레븐이 바로 그 닫힌 시간의 틈을 파고드는 가게였던 거죠. 근데 지금도 이제 24시간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뭐 새벽 3시에 갑자기 목이 말라서 물을 사러 가야 된다 하면 열려 있는 곳이긴 하죠. 근데 요즘은 그래서 밤늦게 산다라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워낙 또 경쟁력도 심하니까. 그래서 요즘의 편의점의 어떤 특징, 특히 한국에서의 특징은 제가 생각하기엔 이제 시간의 편의는 아니고요. 공간의 편의인 것 같아요. 동네마다 있고 슈퍼까지 안 가더라도 돈을 좀 더 주면 편의점에서 사게 되니까 쉽게 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실시간 배송이 오니까 시키면은 새벽에 와 있고 막 그러니까 그런데 정말로 지금 바로 먹고 미친 듯이 새우깡이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야 진짜 맥주 한잔 하다가 이거 진짜 하나 모자라 하나만 딱 먹으면 될 것 같은데 야 이거 어떡하지? 라고 했을 때 바로 앞에 있으니까 이 공간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지금은 편의점이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생각하기에 편의점의 경쟁자는 슈퍼가 아니에요. 드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벽 배송이라는 게 결국 사람이 하나하나 다 한꺼번에 배송을 해야 되니까 최대한 해가지고 저녁 때 시키면 새벽까지 온다 하지만 드론이 날아다니면 그러면 지금 시키면 30분 안에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편의점의 편의를 공간적 편의를 드론이 뺏어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인데 달리 얘기하면 편의점이 드론을 쏘는 배송센터가 되면 되긴 어차피 거기에 물건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 그런 식으로 편의점이 역할을 잡으면 오히려 편의점 전성시대가 앞으로 열릴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 미국 편의점은 실제로 그 시간에 그것만 파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11시까지 파는 거였지 이게 특별히 더 편의를 한다거나 뭔가 그 물건을 그때까지 파는 거지 다른 건 없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편의점이라는 건 그래서 일본에서 만든 거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지금도 미국은 그냥 주유소 옆에서 같이 사는 거잖아요. 그런 식의 편의점이었던 거고 일본에서 1974년에 이 세븐일레븐 점이 문을 열거든요. 도쿄에. 그러면서 이제 이런 거죠. 미국은 차정신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가다가 기름 넣다가 같이 뭐 사가고 그런 정도인데 도쿄는 한국보다도 인구가 많은 그런 곳이라 인구 밀도가 높죠. 다 걸어 다녀요, 게다가. 그러니까 이게 완전 달라야 되는 거. 그래서 지금의 편의점에 맞게 도시 생활이라는 거 생각을 해야 되고 1인 가구 늘어났고 그리고 또 한참 이렇게 경제가 올라갈 때 장시간 노동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야근하는 사람. 그리고 일본은 철도 같은 거 되게 잘 돼 있으니까 기차요. 이런 것들 사람 엄청 많죠. 그 유동인구, 전기와 물류 시스템 이런 것들이 다 조합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편의점의 모습이 처음으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본 그때는 컨비니였죠. 일본 컨비니는요. 그야말로 생활 편의를 파는 곳으로 바뀌어서 도시 생활, 작은 도시 생활이라고 보시면 되죠. 뭐 도시락도 있고 오니기리, 삼각밥, 주먹밥, 그리고 샌드위치 별걸 다 팔아요. 정말 치킨도 팔고 우리나라는 또 요즘은 고구마도 팔더라고요. 그러면서 속옷도 팔아요. 정말 필요할 때가 있죠. 네, 필요할 때가 있는데 속옷도 팔고 그리고 뭐 공과금도 납부하게 하고 티켓도 예매하고 택배도 하고 복사도 하고 전 일본 가서 저런 기억이 나네요. 잡지, 만화 잡지 그것도 편의점에서 쫙 팔잖아요. 정말 별의별 걸 다 파는 그런 곳으로 시작한 게 그런 서비스를 만든 게 일본이기 때문에 일본식 편의점이 우리한테는 익숙한 거예요. 초창기 일본 가서 되게 옛날이었죠. 옛날에 가서 일본에서 푸딩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그 푸딩이 제일 맛있는 데가 편의점이었어요. 그리고 아니 도시락도 편의점 도시락 되게 맛있다 해서 초밥도 그러니까 일본 가는데 초밥 원조집 많은데 굳이 편의점 가서 초밥 사서 먹는 사람들도 있고 굉장히 편의점 도시락은 지금 한국처럼 이렇게 발달하기 전에 일본 가면 편의점 도시락 먹는 재미도 괜찮았죠. 그러니까 일본은 편하게 시간 외에 판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싸지만 괜찮은 음식을 서빙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었습니다. 작지만 깨끗한 공간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물류가 발달하다 보니까 매주 상품들이 바뀌어요. 그 슈퍼나 이런 데들은 가보면 딱 뻔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매주 바뀌기 때문에 가는 재미도 있고 그래서 일본이 좀 잘 되고 있다가 일본 세븐일레븐이 여러분이 지금 세븐일레븐은 일본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이유가 2005년에 일본 세븐일레븐이 잘 되니까 본사를 먹어요. 일본 지사였는데 여기가 이제 본사를 사버렸습니다. 본사를 자회사로 만들었죠. 브랜드의 출발은 미국이지만 오늘날에 얻은 세븐일레븐은 그래서 일본식 모델이 강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여기인 거예요. 롯데가 처음으로 편의점을 갖고 들어와요. 그래서 자기 뭐 롯데세븐인가? 그런 그 기업명으로 들어와서 만들었거든요. 중구 신당동 약수시장 옆에 가게를 엽니다. 근데 여기가 3호점까지 내고요. 2년 정도 하다가 문을 닫았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편의점 시도는 한 2년 정도 만에 실패하고 끝납니다. 그랬잖아요. 트렌드는 너무 앞서가면 안 되는데 이게 처음 들어온 게요. 1982년인가 그래요. 1980년대 초반. 여러분 80년대 초반 어떨 것 같아요? 잘 모르시죠? 지금 안다라고 하면은 내 나이 들통나니까 안 되시는 분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이 많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응답하라 1988 기억나시죠? 그 분위기가 88년이에요. 그 분위기가 88년 동네에서 막 뭐 살 때 하나 더 주세요 막 이러던 분위기가 88년입니다. 근데 82년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때는 지금 같은 편의점 모델이라는 게 너무나 생소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좀 비쌀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어떤 편의를 제공하니까. 그러니까 굳이 이런 거죠. 동네 구멍가게 있고요. 재래시장 있고 구멍가게 단골 아줌마가 내가 10년을 아시던 분인데 그러니까 이게 어떤 장복이나 이런 것들이 편의점으로 이식하기에는 너무 일렀던 거죠. 그래서 그때만 해도 뭐 인테리어 빵빵하고 에어컨 나오고 뭐 이런 가게들 같은 경우에는 말이 안 되는 그런 데였습니다. 그래서 편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비싸다가 중요했기 때문에 80년대 초반에는 안 먹혔던 거죠. 그리고 아마 80년대 초반에는요 지금처럼 야근을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새벽까지 공부하고 들어가고 이런 것들보다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돈이 많지도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좀 잘 안 되던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도로가 깔리기 전에 자동차부터 나온 거예요. 비포장도로를 다니다 보니까 불편한데? 라고 하면서 다음에 내자. 자동차가 들어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시 한국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옛날에 뭐가 바뀌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88 서울올림픽 아니면 98 IMF. 그쵸? 네. 우리 집이 어땠다 그러면 98 IMF와 연결될 수가 있고요. 그때 나라적으로 뭐가 바뀌었다면 88 서울올림픽 기점이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해외여행 자유화도 서울올림픽 이후로 된 거예요. 지금 야, 나 이번 주말에 도쿄 가보고 싶어 하고 티켓팅하고 갈 수 있는 분도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허가 맞고 가야 되는 안 되는 서류하고 그랬어야 돼요. 그게 88년 이전엔 안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88년 서울올림픽 끝나니까 남아있는 인프라가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올림픽 아파트. 선수들 이렇게 재운 다음에 그 아파트를 분양을 해가지고 했거든요. 그 올림픽 아파트 상가에 1호점이 들어옵니다.
1989년에. 그래서 그때가 인제 두 번째 편의점이 런칭이 되는데 이때는 달라진 거예요. 그 '세계 도시가 되겠다.'라고 인프라가 확 정비가 됐고, 그리고 뭐 지하철도 그때 생겼죠. 야간 문화도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편의점이라는 업태가 밤에도 열려 있고 외국인도 들르고 뭐 그런 식의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맞아떨어진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엔 90 년대 정말 편의점 춘추전국 시대. 그래서 세븐일레븐도 있었지만 패밀리마트 기억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나중에 CU가 됐죠. 그리고 LG25, 그때 지금 GS25가 되고, 바이더웨이나 미니스톱 같은 곳도 브랜드들이 많이 등장을 하면서 1990년대 들어서 이제는 쭉 성공하면서 골목마다 하나씩 있다, 이런 가게로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그러니까 요거는 사람들이 잘 포인트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저는 이 성공한 포인트는 부동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1호점도 어디 생겼냐면 아파트 상가에 생겼거든요. 지금이야 사람들이 편의점을 알고 유동인구도 많고 하니까 편의점이 먹고 살 만큼 되지만, 사실은 편의점은 그러니까 9 시부터 뭐 한 6시 이 사이에는 근처 슈퍼를 가는 게 훨씬 나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시간에 슈퍼를 못 가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가게라고 생각하셨을 때 그만큼 사람이 많이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아파트 대단지라는 게 생기면서, 우리가 부동산 하면 뭐 강남 아파트지만 사실은 강남 아파트 말고 생각하면 신축 대단지잖아요. 그 신축 대단지 상가에 편의점이 들어가면서 편의점이라는 게 자리를 잡기 시작을 했다. 편의점이 여러 개 있어야 그 물류도 그게 효과적이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파트 대단지와 같이 성장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편의점이 이렇게 된 거는 역시 우리나라가 또 부동산 공화국이 됐기 때문에 가능했지 않나. 이거를 알고서 한 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시도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비즈니스나 어디서 성공을 하려면 맥락이 맞아야 된다는 거죠. 야, 이거 너무 좋은 거야 라고 또 갖다 놔봤자 이거 사람들이 이걸 쓰지 않으면, 그죠? AI 이제 진짜 성능 좋은 거야 라고 해서 3년 전 사람들한테 이걸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때는 AI 잘 모를 때라서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걸 아니까 이런 걸 잘 쓸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이거 마찬가지죠. 편의점이라는 이거는 굉장히 바람직한 그런 미래였어요. 그런데 사회적 리듬과 같이 가야지 미래만 먼저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고도 성장도 되고 국민소득도 높아지니까 편의점이 잘 된 거지, 그거를, 그러니까 옛날에는 일본과 격차가 좀 있었으니까 80년대만 해도, 근데 일본에서 잘 된다 그래서 그대로 갖고 왔어 라고 하니까 우리나라의 사회적 라이프 패턴과 맞지 않았던 거죠. 근데 90년대 되면서 이제 그게 비슷해지면서 그러면 그 일본과 라이프 패턴이 그래도 비슷하니까 된 거고, 미국식 편의점은 분명히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무엇을 할 때 트렌드 뭐 이런 거, 그리고 사회적 리듬, 흐름, 맥락,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중요한 게 바로 이래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편의점이 잘 될 수 있는 구조로 갔기 때문에 편의점이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편의점은 일단 크게 세 가지입니다. 밥, 돈, 시간. 그러니까 밥이, 진짜 여러분 편의점 삼각김밥 안 먹어보신 분은 한 명도 없을 거고, 특히 이제 어릴 때는 편의점 삼각김밥과 컵라면, 이게 또 완전 우리의 그 소울푸드였잖아요. 애들이랑 모여가지고 식사 문화가 되는 게 편의점이었어요. 그리고 돈, 편의점이 작은 은행 역할을 했거든요. 관공서 역할까지 했는데,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예전에 돈이 필요해, 현금이 필요해 그러면 ATM 기기 같은 걸 못 찾으면 편의점 가서 수수료는 비쌌지만 눈물을 머금고 돈을 뽑았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공과금 수납도 하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역시 시간, 야간 근무제라든가 새벽에 일하시는 분, 그리고 공부 마치고 옛날에는요 야간 자율학습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학교에서도 새벽 1시에 끝내고 막 이랬어요. 이런 친구들 집에 가다가 학생들이 컵라면이나 때리고 와야겠다 이러면서 허전한 마음과 위까지 같이 달래고자 들어간 게 편의점이었습니다. 불 꺼진 동네 뭐 등대 같은 그런 느낌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밥, 돈, 시간, 이거는 초창기엔 그랬다라는 거야. 왜냐면 지금과는 좀 달라진 게, 그 예전에 밥 역할을 했던 거는 편의점이 쌌습니다. 그죠? 예, 김밥 제 기억에 1,000 얼마, 오니기리 이런 거 주먹밥 700원 막 이랬었잖아요. 뭐 그전에 더 싼 것도 있었지만, 근데 요즘 비싸요 생각보다. 뭐 김밥 막 야, 이 정도면 좀 돈 더 보태서 김밥 천국 갈 건데 뭐 이런 김밥이거든요. 그 고물가 시대 편의점이 그래도 가성비 있는 식사 장소긴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전에 비해서 진짜 저렴하게 내가 식사를 때운다라고 하기에는 그래도 가격이 좀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렴? 중렴 정도 된 것 같아요. 저렴은 아니고 중렴 정도. 그래서 편의점은요, 이거를 무조건, 그러니까 물가가 워낙 오르니까 무조건 싸게 할 수는 없고, 그거를 조금 다른 방법으로 풀기 시작했습니다. 또 가성비 제품을 출시를 하죠. 백종원의 도시락 이런 식으로 아예 자기들이 PB 상품을 만들어요. 그리고 1+1 이벤트 같은 걸 해서 2개를 파는 거는 마찬가지기도 한다든가, 아니면 가치 있는 PB를 만들기도 하죠. 흑백 요리사 셰프들과 콜라보 제품 해가지고 브랜드를 만드는
거죠. 이런 것들. 아니면은 또 모디슈머라고 아시죠? 편의점 음식들을 조합해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이런 레시피야 하는 것들을 이 마케팅으로 뿌려요. 인스타나 이런 데서. 그래서 음식을 자기만의 레시피로 해 먹는 그런 편의점 유행도 주도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렴하게 이런 것들을 공급한다는 전략은 안 되니까 마케팅이 들어간 전략으로 바꿔 가지고 지금 살아나기 때문에 예전처럼 싸게 저렴하게 식사를 함께 해결한다. 이런 것과는 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돈은 없어졌죠. 돈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거 편의점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 현금 없지 않나요? 500원만 궁금하면 500원이면 500원 줄 수가 없어요. 그래 내가 궁금한데 500원 보낼게. 계좌이체 불러봐. 이래야 돼요 지금. 아니면 카카오페이로 보낸다든가. 현금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예전에 ATM 뽑으러 들어가고 아니면 뭐 수납하고 그런 것들이 지금은 큰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현금 없는 사회가 되면서 ATM을 언제든 뽑을 수 있다는 개념은 좀 없어진 것 같고 다만 행정적인 기능은 남았어서 근데 이것도 좀 애매해요. 얼마 전에 제가 요금을 내러 가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행정도 웬만하면 요즘에 인터넷으로 모바일로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편의점이 필요했던 것들을 모바일이나 인터넷으로 다 해결이 가능하니까 그런 기능은 많이 없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제가 생각하기에 남아있는 건 택배. 택배는 어쨌든 물건을 보내야 되니까 그래서 택배라든가 이런 정도만 행정적으로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시간이 그러니까 편의점은 계속 이제 뭐가 문제냐면 24시간 할 것인가? 왜냐하면 새벽 4시, 5시에 사람이 없는데 굳이 알바비를 하면서 이걸 유지할 필요가 있나? 전기세도 많이 나가고 그런 게 이제 계속 문제가 되거든요. 예전에는 동네에 버스에서 내리면 동네 어귀에 편의점이 하나 있었어요. 요즘은 4개가 있어요. 적어도 2-3개는 있어요. 브랜드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유동량이 적어도 어쨌든 그때 다니는 사람들이 한 곳에 오다 보니까 어느 정도 매출이 되는데 이제는 3-4개 편의점이 거의 나눠 가지게 되니까 이거가 매출이 유지할 수가 없어요. 이 시간이라는 것도 아마 자동화되지 않는 한 앞으로는 조금 24시간 편의점이 사라지면서 하이브리드 같은 것들이 등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편의점을 예전에는 은퇴하면은 자기가 프랜차이즈 하나 받아 가지고 이제 은퇴 다음에 저걸로 이제 돈을 벌어먹고 살아야지라는 그런 대안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90 년대만 해도요. 근데 지금은 뼈를 갈아야 돼요. 은퇴하고 더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래도 200에서 400. 그러니까 이게 점주로서 그거 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옛날처럼 달콤한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지금 편의점이 없어질 수도 없어요. 도시의 모든 골목에 박혀 가지고 우리 그 도시 생활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자영업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지금 편의점이 돼 있어 가지고요. 이거는 옛날처럼 뭐 달콤한 사업 모델로서의 어떤 달콤함 이런 것은 없는데 다만 이제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되고 있다. 대신 야간 노동이나 저임금 아르바이트, 과밀 경쟁 이런 모든 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다 녹아 있는 사업처럼 지금 되어 있는 거죠. 일단 편의점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의 생활 습관이 돼 버렸으니까 이건 빠질 수 없는 그게 돼 버린 게 일단 첫 번째가 있고요. 또 하나는 말하자면 이제 AI라든가 예전에 메타버스나 이런 것들이 우리 생활이 지금 다 비대면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쿠팡이나 이런 것도 결국 비대면 어떤 그런 트렌드가 가는 거잖아요. 그 트렌드 코리아 이런 걸 보면요. 한 10 년째 키워드가 크게 두 가지예요. 그 되게 다양한 키워드가 있지만 하나는 개인화, 또 하나는 비대면. 그 비즈니스나 이런 게 자꾸 비대면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좋아. 너무 편해. 비대면이니까." 근데 그래도 마지막에 하나는 뭔가 내가 직접적으로 그 하나쯤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 하나가 편의점인 거예요. 모든 룰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비대면이 되면서 빨리빨리 오면 좋겠지만 정말 내가 지금 새우깡을 먹고 싶고 지금 맥주 한잔 하고 싶고 그랬을 때 마지막 원마일 그게 편의점이기 때문에 편의점은 앞으로 절대 없어지진 않는 왜냐하면 다른 것들이 다 비대면이 되고 있기 때문에 편의점만큼은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서비스 있잖아요. 편의점도 배달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 가지고 배달시킬 수가 있는데 배달 서비스가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하진 않아요. 왜냐면 가 가지고 직접 이렇게 들고 오는 그런 재미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비대면의 반대 측면에서 직접적으로 접촉이 필요하다는 면에서 편의점은 공간성이 계속 있어서 그거는 없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오프라인이라는 것들은 왜냐하면 사람들은 마지막에는 어쨌든 사람이랑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또 오셨네요." 나는 이 말 한마디. 이 사람이 나를 안다. 와인바 이런 데서도 "저번에 드시던 거 계속 드시겠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알아주는 그런 것들을 환대라고 느낍니다, 환대. 친절과 환대가 있는데 이게 좀 달라요. 친절은 공평하게 똑같이 하는 게 친절이고 환대는 특별하게 해 주는 게 환대거든요. 이게 물론 편의점에서는 그런 것들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이거를 비대면과 대면이라고 봤을 때 비대면은 뭐 친절할 수는 있어요. 근데 환대라는 건 비대면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공간성, 이 특별함 이런 것들은 아마 편의점이 그런 환대 서비스를 어떻게 이런 것들을 구조화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찾아내면 분명히 향이나 이런 비대면 서비스보다 경쟁력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금도 이미 시골 마을에 편의점이 많고요. 동네 구멍가게가 다 편의점이 돼 있고 오히려 끝까지 시골 마을에 남아있는 가게는 편의점밖에 없을 것이라는 말도 있어요. 지금 시골에 사람이 없으니까 다들 그런 가게나 비즈니스들이 없어지고 있는데 편의점만큼은 어쨌든 끝까지 남아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편의점이 생활 편의시설 같은 것들을 많이 제공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 케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편의점의 역할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것도 있다고 그래요. 동네 건강 케어 센터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집에 요즘에 혈압계는 다 있지만 그래도 없으신 분들은 편의점에 혈압계가 있어서 재워보기도 하고 거기서 또 의사랑 연결되기도 하고 약사랑 연결되기도 하고 그런 어떤 헬스케어 센터 역할도 한다고 하니까 아마 그런 편의점들의 그 서비스가 장착이 될수록 시골 마을에서 더더욱 필요한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편의점이 판 게 뭐냐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편의점이 편의를 팔았잖아요. 그래서 편의점이잖아요. 그러니까 불편한 곳에 이들이 앞으로 팔 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게 시간상의 어떤 불편함을 해결을 해 줬고 지금은 공간상의 불편함을 해결해 주고 있다. 그러면 시간과 공간이 초월하는 그런 때가 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뭐가 될 것인가? 그건 모르죠. 왜냐면 알면 제가 했지. 그래서 이제 엄청 큰 성공을 할 텐데 다만 그런 오프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온라인과 연결돼서 그러니까 냉장고를 열었는데 거기서 필요한 것들이 바로 그 배달 서비스가 돼 가지고 편의점에 갈 수도 있고요. 제가 얼마 전에 한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에 CJ에 이게 뭐 유튜브니까 CJ에 강연을 했었거든요. 전 직원이 다 듣는 강연이에요. 그때 과감하게 제시한 '앞으로 이런 것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사업 모델도 있어요. 뭐냐면 당근 있잖아요, 당근. 당근을 하려고 하면은 시간 맞추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꼭 6 시에 해 가지고 딱 왔는데 그 사람 갑자기 "너 1 시간 있다 갈게요." 뭐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당근의 그 물건을 중간에 맡아 가지고 전달해 주는 거. 어차피 동네 서비스니까. 그래서 "여기다 맡겨 놓을게요. 그 번호는 뭐예요?" 해 가지고 가져갈 때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사물함 같은 거 해 가지고 그거 1,000원, 2,000원 넣고 넣어 놨다가 그 번호 알려주면 찾아가고 뭐 이런 것들의 그런 역할들 하면 좋지 않을까. 당근의 오프라인 플랫폼 어때요? 하고 제안을 해본 적이 있어요. 아마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뭐 하여튼 시도했다거나 뭐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고요. 이런 식의 택배를 받는데 특히 요즘에 1인 택배 같은 것들 그러니까 혼자 사는데 택배를 받았을 때 그 여자 혼자 사는데 주소가 노출되는 거 이런 거 조금 기분이 안 좋잖아요. 택배를 받아주는 동네에 그런 것들도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오프라인 쪽에 이런 필요나 이런 것들을 확장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정말 내가 필요했을 때 찾는 시간 소비 확장은 비대면과 연결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집 냉장고에 필요한 물품은 이런 거야 라고 하면 그게 AI가 알아서 이 사람은 계란을 늘 있어야 되는데 세팅을 해놓는 거죠. 그럼 계란이 떨어진다 그러면 동네 편의점에 주문해서 바로 올 수 있게. 이거는 근데 쿠팡이나 연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이런 식으로 불편한 곳에 앞으로 편의점의 서비스는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 그런 부분들을 잘 찾아서 편의점들의 어떤 앞길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그런 거죠. 편의점이 사우스랜드 아이스 컴퍼니에서 시작을 해 가지고 지금 편의를 파는 곳까지 갔잖아요. '인생은 정말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이 '아니 이게 어떻게 이렇게?' 근데 핵심은 이거였어요. '편의를 판다.'라는 게 그때 시간이 필요했고 공간이 필요했고 이렇게 가는데 말하자면 우리가 무언가 성공하고 그럴 때 맥락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회적 맥락, 사회에서 필요한 것들 찾아내는 능력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우리가 지금 지식을 제가 전달해 드리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지식이 말하자면 지식적으로 있어 가지고 '나 이런 거 알아.' 막 잘난 척하는 지식은 쓸모가 없죠 사실. 뭐 그거 잘난 척하는 쓸모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지식이라는 거는 실제로 우리 생활과 연결될 때 제일 빛나지 않나. 그래서 내 생활에 필요하고 내 맥락에 맞는 그런 지식들을 좀 찾아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장착하면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거 지식 편의점 첫 번째로 이런 걸 다룬 거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발견의 재미라고 했잖아요. 편의점 가 보면 되게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 야 이런 것도 있네.' 재밌게 발견하는 재미처럼 그 어떤 지식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두 가지 의미에서 오늘 편의점을 다뤘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든지 맥락, 트렌드, 흐름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흘러가면 따라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편의점의 발달사에서 좀 볼 수가 있어 가지고 이것도 좀 의미가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다양한 지식들을 저희가 접근해 볼 텐데 정말 모든 것의 역사
이럴 수도 있고요. 모든 것에 대한 지식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다 알진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필요하시면 AI한테 물어보시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다만 그거를 제가 스토리텔링처럼 이렇게 재밌게 좀 만들어 드릴 건데 저도 인제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술자리에서는 그냥 막 얘기해. "아 이거 이거야." 하는데 근데 이제 누가 요즘에 여러분 교수하는 거 되게 힘들어진 거 아세요? 교수를 막 그러니까 내가 막 얘기를 하잖아요. 옛날에는 "이건 이거야." 딱 그러면 넘어가는데 요즘은 "이건 이거야."라고 하는데 누가 찾아보고 있어. 저쪽에서 막 찾아보고 있으면 교수도 뭐 눈치가 보여요. '이게 맞나? 연도가 맞나?' 막 이런 게 있어요. 그 "이건 이거야."라고 했다 누가 찾아보고 있으면 "그렇다고 나는 기억하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살짝 넘어가기도 하는데 그래도 영상에 남는 거니까 그래도 좀 정확하게 알면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술자리에서처럼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것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라고 댓글 같은 데 남겨주시면 많은 분들이 그 요구하시는 그런 게 있으면 고런 것들도 제가 좀 공부를 해서 재미있게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전달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알고 싶은 지식, 알고 싶은 키워드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고런 부분들 재미있게 정리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할 거예요.